그림동화 4번입니다. 무서움을 배우러 나선 소년 이야기.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 형은 영리해서 무슨 일이든 잘 해나갔지만 동생은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아듣거나 배우지를 못했다. 그래서 동생을 보면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쟤는 평생 아버지 짐이나 되겠군.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형이 도맡아 했다. 가끔 아버지는 저녁 늦게 혹은 깊은 밤중에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는데 가는 길이 공동묘지나 다른 어떤 무시무시한 곳을 지나가야 될 때면 형은 불평을 하곤 했다. 아유 아버지 그건 안 되겠어요. 거기로는 못 가겠어요. 소름이 끼쳐요. 무서웠던 것이다. 밤에 난로가에 앉아 무서운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 살갗이 오돌오돌해지면 이따금 사람들은 아이 소름 끼쳐 라고 소리 지르게 된다. 그런데 동생은 구석에 앉아 그 말을 같이 들으면서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다. 사람들은 늘 소름 끼쳐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소름이 안 끼치니 소름 끼친다는 건 아마 내가 모르는 기술인가 봐. 한 번은 아버지가 동생한테 말했다. 얘 거기 구석에 앉은 애야. 잘 듣거라. 너도 이제 다 컸으니 뭔가 맞벌이를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봐라 내 형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싹수가 노랗니? 동생이 대답했다. 아이 참 아버지 저도 뭘 배워보겠어요. 괜찮다면 소름 끼치는 걸 배우고 싶어요. 그게 뭔지 통 모르겠거든요. 이 말을 들은 형이 큰 소리로 웃으며 생각했다. 오 하나님, 제 동생은 왜 이렇게 바보일까요? 얘는 평생 가야 아무것도 못 될 거야. 갈고리가 될 건 제때 구부려야지.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소름 끼치는 거라고? 그런 걸 배우겠다니. 배울 테면 배우거라. 하지만 그걸로 밥벌이는 못할 거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집이가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가 손님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하소연했다. 둘째 아들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걱정을 털어놓았다. 글쎄 뭘 가지고 밥벌이를 하겠냐고 했더니 걔가 한다는 말이 소름 끼치는 걸 배우겠다는 겁니다. 다른 놀이가 없다면? 하고 교회지기가 말했다. 소름 끼치는 거라면야 저한테서 배울 수 있으니 보내만 주십시오. 아니 그 애를 지금 데려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만족했다. 둘째 아들을 데려간 교회지기는 소름 끼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그 아이에게 종치는 일을 맡겼다. 며칠 뒤 교회지기는 한밤중에 그를 깨워 교회 꼭대기에 매달린 종을 치라고 했다. 넌 이제야말로 소름 끼치는 게 뭔지 배우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며 교회지기는 몰래 밖으로 나갔다. 소년이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 몸을 돌려 종치는 줄을 잡으려는 순간 종탑의 구멍 맞은편 계단 위에 하얀 것이 보였다. 누구야? 소년이 소리쳤지만 하얀 것은 대답을 하지 않고 불쑥 솟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대답을 해! 소년이 다시 소리쳤다. 안 그러려면 꺼져! 이 밤중에 여기서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교회지기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소년이 유령이라고 믿게 해야 하니까. 소년이 세 번째로 소리쳤다. 원하는 게 뭐야? 말하라고 정직하게. 만약 그러지 않으면 널 계단 아래로 내동댕이 쳐버릴 거야. 교회지기는 정말로 그렇게 고약한 짓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며 돌이라도 된 듯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소년이 냅다 달려와 유령을 계단 아래로 밀쳤다. 유령은 10계단이나 굴러떨어져 귀퉁이에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버렸다. 소년은 종을 치고는 돌아가 조용히 자리에 누워 곧 단잠에 빠졌다. 교회지기의 아내는 오래도록 남편을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마침내 걱정이 되어 소년을 깨웠다. 혹시 아저씨 어디 계신지 아니? 아저씨는 너보다 먼저 탑으로 올라가셨는데? 모르겠는데요? 하고 소년이 대답했다. 그렇지만 종탑 구멍 맞은편 계단 위에 누가 서 있었어요. 내가 말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장난꾸러기인 것 같아서 밀쳐버렸지요. 가보세요.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이 아저씨였는지 알게 될 테죠. 그랬다면 안 됐고요. 교회지기 아내는 깜짝 놀라 종탑으로 달려갔다. 남편이 구석에 누운 채 부러진 한 다리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다. 교회지기 아내는 남편을 부축해 내려다 놓은 다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소년의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당신 아들이 말이에요. 교회지기 아내는 숨이 찼다. 큰일을 저질러 놓았다고요. 우리 남편을 계단 아래로 내동댕이 쳐서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을 우리 집에서 당장 데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 소년을 꾸짖었다. 이게 대체 무슨 배은망덕한 짓이냐? 악마가 너한테 그런 짓을 시키더냐? 아버지, 소년이 대답했다. 좀 들어보세요. 저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 아저씨가 컴컴한 데서 도둑처럼 서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전 그게 누군지 몰랐다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대답을 하든지 꺼지라고 3번이나 경고를 했다니까요. 맙소사, 아버지가 말했다. 너 때문에 난 불운한 일만 당하는구나.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다시는 널 보고 싶지 않다.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어요. 날이 밝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집을 나가서 소름 끼치는 걸 배우겠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하나는 터득할 테니까요. 뭐든지 배우거라, 아버지가 말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여기 동전 50냥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거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거라. 나는 내가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니까. 예, 아버지. 하라시는 대로 하지요. 아버지께서 바라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어요. 날이 밝자 소녀는 동전 50냥을 주머니에 넣고는 큰 길로 나서서 쉬지 않고 걸었다.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소름 한번 끼쳐봤으면, 소름 한번 끼쳐봤으면. 그때 어떤 남자가 소년이 중얼대는 말을 들었다. 한참 소년을 따라가던 남자는 교수형 집행에 쓰이는 커다란 나무가 보이자 소년에게 말했다. 봐라, 저기 나무가 한 그루 있지. 거기 7사람이 교수형을 당해 매달려 있는데 지금은 날아가는 걸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 밑에 가서 앉아 밤이 올 때까지 기다려봐. 그럼 소름 끼친다는 게 뭔지 알게 될 거야. 소년이 대답했다. 그거야 쉽죠.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빨리 소름 끼치는 걸 배우게 되면 제 동전 50냥을 드리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저에게로 오세요. 소녀는 죽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나무 아래로 가서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소녀는 불을 피웠다. 그러나 자정이 지나자 바람이 어찌나 차갑게 부는지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린 사람들이 이리저리 흔들거리다가는 딱딱 소리내며 서로 부딪혔다. 소녀는 생각했다. 난 불 곁에 앉아있는데도 추운데 저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춥고 불안할까? 나무에 매달린 사람들이 불쌍해진 소녀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하나씩 동아줄을 풀렀다. 그렇게 매달린 7명 모두를 내려놓았다. 소녀는 후후 입김을 불어 불씨를 일으키고는 그 7명을 쭉 둘러앉혔다. 그들이 몸을 녹일 수 있게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불이 옷에 옮겨 붙어도 뜨겁지 않은 모양이었다. 소년이 말했다. 조심들 하세요. 안 그러면 저기 꼭대기에 도로 매달아 버릴 테니. 그렇지만 죽은 사람들은 듣지 못하니 대답이 없었다.
누더기 옷이 타들어가도 그들은 그냥 앉아있기만 했다. 소녀는 화가 났다. 주의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소녀는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나무에 매달았다. 일을 마치자 그는 자기가 피운 불가에 앉아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남자가 소년에게로 와서는 약속한 50냥을 달라고 했다. 자, 이제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겠지? 아니요? 소년이 대답했다.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할 줄 모르고 입은 옷이 타들어가도 모르는 바보들인데. 남자는 오늘 50냥 받기는 틀린 줄 알고 갈 길을 떠나면서 이랬다. 저런 사람은 평생 처음 봤네. 소년도 갈 길을 가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소름 한번 끼쳐봤으면. 소름 한번 끼쳐봤으면. 소년의 뒤를 따라오던 어떤 마부가 이 말을 들었다. 너는 누구냐? 모릅니다. 소년이 대답했다. 마부가 다시 물었다.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냐?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뭘 그렇게 줄곧 중얼거리고 있느냐? 네. 소년이 대답했다. 소름 끼쳐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제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군요. 멍청한 소리 말아라. 마부가 말했다. 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있나 없나 한번 해보자꾸나. 소년은 마부와 같이 가다가 저녁이 되자 잠을 자려고 여관에 들어갔다. 방에 들어서면서 소년은 또다시 아주 큰 소리로 말했다. 소름 한번 끼쳐봤으면. 소름 한번 끼쳐봤으면. 여관 주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게 소름이 끼치고 싶다면 여기서 좋은 기회를 만날 거다. 조용히 하세요. 여관 주인 아내가 말했다. 겁없는 사람들이 벌써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는데 저 잘생긴 두 눈이 다시는 햇볕을 보지 못한다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소년이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번 배워보겠어요. 그걸 배우기 위해 집을 떠나온 거려. 소년은 주인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까지 조르고 또 졸랐다. 할 수 없이 여관 주인이 말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마법에 걸린 성이 있단다. 거기 가서 사흘밤만 지낸다면 아마 소름 끼치는 게 뭔지 배울 수 있을 게야. 그런 용기를 낸 사람에게는 왕이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단다. 공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이지. 여관 주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성에는 많은 보물이 감춰져 있어서 악령들이 지키고 있지. 만약 그걸 꺼내올 수 있다면 너는 굉장한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 성으로 들어갔지만 성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단다. 소녀는 그 말을 듣고 다음날 아침 왕 앞으로 가서 말했다. 허락해 주신다면 마법에 걸린 성에서 사흘밤을 지내보겠습니다. 왕은 그를 유심히 보더니 마음에 들어했다. 너는 3가지 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살아있지 않은 물건이어야 한다. 그것들을 너는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도 좋다. 소년이 대답했다. 그러시다면 성냥과 선방기계와 칼 달린 작업대를 청하겠습니다. 왕은 어두워지기 전에 소년이 말한 3가지 물건을 성 안으로 나르게 했다. 밤이 되자 소년은 성으로 올라갔다. 그는 한 방에 들어가 불을 환하게 피워놓고는 칼 달린 작업대를 곁에 세운 후 선반기계에 걸터 앉았다. 나도 소름 한번 끼쳐봤으면.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걸 배우지는 못할 거야. 자정쯤 해서 소년은 다시 한번 불씨를 살리려고 입김을 훅훅 불었다. 그때 갑자기 한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야옹. 왜 이렇게 춥지? 이 바보들아, 소년이 소리쳤다.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니? 추우면 와서 불가에 앉아 몸이나 녹이지. 그때였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커다란 검은 고양이 2마리가 힘차게 펄쩍 뛰어와서는 소년의 양쪽에 앉는 게 아니겠나. 두 고양이는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소년을 아주 사납게 노려보았다. 어이 친구,
카드놀이 좀 하지 않겠어? 거 좋지, 소년이 말했다. 그렇지만 먼저 너희 앞발 좀 보여다오. 고양이들이 앞발을 내밀었다. 아이, 소년이 말했다. 발톱이 왜 이렇게들 기니? 기다려봐. 발톱부터 깎아줘야겠다. 소년은 고양이의 덜미를 움켜잡고는 칼 달린 작업대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나사를 틀어 앞발을 단단히 조였다. 너희 발톱을 보니? 소년이 말을 이었다. 카드놀이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 소년은 고양이 2마리를 죽여서 성벽 아래에 있는 물속으로 던졌다. 소년이 다시 불가에 앉으려는데 이번에는 방의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검은 고양이들과 개들이 나오는데 모두 이글이글 달궈진 쇠사슬에 매인 채 자꾸자꾸 수없이 나와서 소년은 더 이상 몸을 숨길 수가 없었다. 고양이들과 개들은 끔찍한 소리를 지르며 소년이 피운 불을 끄려고 짓밟아 사방으로 흐트러뜨렸다. 이 광경을 소년은 한참 동안 태연하게 바라보다 너무 화가 나자 작업대에 달린 칼을 잡고 외쳤다. 썩 꺼져, 이 버릇없는 놈들아! 소년은 달려드는 동물들을 마구치기 시작했다. 어떤 놈들은 급히 달아났고 어떤 놈들은 소년의 칼에 맞아 죽어서 바깥의 연못으로 던져졌다. 소년은 다시 돌아와 모닥불에 불꽃을 후후 불어 살리고는 몸을 녹였다. 한동안 앉아서 불을 쬐던 소년은 어느새 졸음을 못 이기듯 자꾸 눈이 감겼다. 그때 구석에 커다란 침대 하나가 보였다. 마침 잘 됐구나 하며 소년은 침대에 들어누웠다. 그런데 눈을 감으려니 침대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온 성안을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그거 괜찮은데? 소년이 말했다. 그럼 어디 좀 더 잘 달려보시지? 그러자 침대가 마치 그 앞에 6필 말이 끌고 있기라도 하듯 문턱을 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쏜살같이 내달리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아래쪽이 위로 가게 후딱 뒤집히더니 이제 침대가 소년의 몸을 산처럼 덮었다. 그렇지만 소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불과 베개를 공중으로 높이 던지고는 침대 밑에서 나와 중얼거렸다. 에이, 이젠 타고 싶은 사람이나 타라지. 소년은 불가에 앉아 날이 셀 때까지 잠을 잤다. 아침이 되자 왕이 왔다. 왕은 소년이 땅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유령들이 소년을 죽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왕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잘생긴 소년이었는데 아깝구나. 그러자 소년이 벌떡 일어나며 인사했다. 폐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왕은 놀라고 기뻐서 물었다. 어떻게 밤을 지냈느냐? 아주 잘 지냈습니다. 소년이 말했다. 하룻밤을 넘겼으니 나머지 2밤도 잘 넘길 겁니다. 소년은 여관으로 돌아갔다.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살아있는 너를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젠 소름 끼친다는 게 뭔지 배웠나? 아니요. 소년이 말했다. 모든 게 소용없었어요. 누가 그것이 뭔지 말이라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번째 밤 소년은 또다시 그 낡은 성으로 올라가 불가에 앉았다. 그리고 곧 입에 붙은 소리를 또 늘어놓기 시작했다. 소름 한번 끼쳐봤으면, 소름 한번 끼쳐봤으면. 자정이 가까워오자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나지막했지만 점점 더 커지더니 그 다음부터는 잠시도 그치지를 않았다. 한참 후 큰 비명을 지르며 몸이 반토막뿐인 사람이 굴뚝을 타고 내려와 그의 앞에 툭 떨어졌다. 어이, 이거 보세요. 소년이 소리쳤다. 반토막이 더 있어야겠어요. 이것만으로는 모자라잖아요. 그러자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날뛰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렸다. 갑자기 나머지 반토막이 또 뚝 떨어졌다. 기다려, 소년이 말했다. 당신이 불을 쬐을 수 있도록 입김을 불어 불을 살려놓겠어요. 소년이 불을 살려놓고 다시 돌아보니 그 2토막이 한데 붙어서 생긴 끔찍한 남자 한 명이 소년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런 장난을 치자고 한 적은 없는데, 소년이 말했다.
그 자리는 내 것이라고. 남자가 소년을 밀쳐내려고 했다. 그러나 소년은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남자를 힘차게 밀어내고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여러 남자들이 한 명씩 떨어져 내려왔다. 그들은 9개의 뼈다귀와 해골 2개를 가져와 뼈다귀를 쭉 늘어놓고는 해골을 굴려 몸통을 쓰러뜨리는 장난을 시작했다. 마치 볼링을 하는 것 같았다. 소년이 보기에도 그것은 재밌는 장난이었다. 그래서 소년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봐요, 나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돈이 있다면 말이야. 돈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공은 너무 울퉁불퉁하군요. 소년은 해골들을 집어다가 선반기계에 갈아서 동그랗게 다듬었다. 자, 이제 잘 굴러갈 거예요. 소년이 말했다. 야, 참 재밌네. 소년은 같이 놀이를 하며 돈을 조금 잃었다. 그렇지만 12시가 되자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소년은 그 자리에 드러누워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왕이 와서 소년을 찾았다. 이번에는 어떻게 지냈느냐? 공 굴리기 놀이를 했습니다. 소년이 대답했다. 그러다 몇 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름이 끼치진 않았단 말이냐? 아이, 소름이라뇨. 소년이 말했다. 신나게 논거려. 소름 끼친다는 게 뭔지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3번째 밤에 그는 다시 앉았던 벤치에 앉아 아주 언짢다는 듯이 말했다. 나도 소름 한번 끼쳐봤으면. 밤이 깊어가자 키 큰 남자 6명이 관 하나를 떠매고 왔다. 그걸 보고 소년이 말했다. 하하하, 그건 분명 며칠 전에 죽은 내 사촌일 거야. 소년은 신호로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며 소리쳤다. 어이 사촌, 나오라고. 6 남자가 관을 땅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소년이 관 옆으로 가서 뚜껑을 떼어내었다. 관 안에는 죽은 사람 하나가 누워 있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소년이 말했다. 몸을 녹여줄게. 소년은 불가로 가서 자기의 손을 쬐어 덮였다. 그리고는 그 손으로 죽은 사람의 얼굴을 만져주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소년은 죽은 사람을 관 속에서 일으켜 불가로 끌어다 앉혔다.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무릎으로 등을 받쳐주기도 했다. 2 팔을 문질러 피가 잘 통하게 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따뜻한 몸으로 죽은 사람의 몸을 데워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를 침대로 데려가 눕힌 다음에 자기도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웠다. 잠시 후 죽은 사람의 몸이 따뜻해지더니 곧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년이 말했다. 이봐 사춘, 내가 널 녹여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다. 이제 너를 목졸라 죽일 테다. 뭐라고? 소년이 말했다. 이게 고맙다는 인사냐? 도로 관 속으로 들어가 버려. 소년은 남자를 불끈 들어 관 속에 던져놓고는 뚜껑을 꽝꽝 못질해버렸다. 그러자 6 남자가 다시 관을 들고 나갔다. 도무지 소름이 끼치질 않네. 소년이 말했다. 여기선 평생 있어봐야 못 배우겠다. 그때 어떤 남자가 들어왔는데 다른 모든 사람보다 키가 컸고 무시무시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나이를 많이 먹어 길고 하얀 수염이 자라 있었다. 오, 이 꼬마 녀석, 유령이 소리쳤다. 소름 끼친다는 게 뭔지 곧 배울 게다. 넌 죽어야 하니까. 그렇게나 빨리? 소년 말했다. 내가 죽지는 않을 거려. 널 잡아 죽이겠다. 유령이 말했다. 자, 어디 해보시지. 그렇지만 그렇게 뽐내진 말라고요. 너무 얕보다간 큰 코 다칠걸요. 그건 두고 보면 알지. 노인 유령이 말했다. 내가 나보다 힘이 세다면 물론 너를 살려주지. 자, 어디 해보자. 유령은 소년을 어두운 복도를 지나 대장간 아궁이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보라는 듯이 도끼를 집어들어
모루를 한번 내려 찍었는데 단단한 모루가 그대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 그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라면서 소년이 다른 받침대 쪽으로 갔다. 유령도 갔다. 받침대 위에는 유령의 흰 수염이 늘어져 있었다. 소년은 재빨리 도끼를 들어 받침대를 한번 내리쳐 받침대를 쪼개서 노인의 수염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게 했다. 이젠 꼼짝 못하겠지? 소년이 말했다. 유령아, 넌 이제 죽었다. 소년은 쇠막대기를 들어 노인을 향해 휘둘렀다. 노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큰 재물을 줄 테니 제발 자기를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소년은 도끼를 뽑고 노인을 놓아주었다. 그러자 노인은 소년을 성 안에 있는 어느 지하실로 데려가 황금으로 가득 찬 상자 셋을 보여주었다. 유령이 말했다. 저 중에서 하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고 또 하나는 왕에게 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내 것이다. 바로 그때 시계가 12시를 쳤다. 그러자 유령은 사라졌고 소년은 캄캄한 어둠 속에 혼자 남게 되었다. 어떻게든 나가보도록 해야겠구나. 소년은 이리저리 더듬어 방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 방에 들어가자 소년은 자기가 피워놓은 모닥불 곁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왕이 소년을 찾아왔다. 이제 너는 소름 끼친다는 것이 뭔지 배웠을 테지? 아니요. 소년이 대답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죽은 제 사촌이 왔었어요. 그리고 수염이 하얀 노인도 왔었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황금 상자를 보여줬지요. 그렇지만 소름이 끼친다는 것이 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너는 내 성을 요술해서 풀어줬다. 자, 이제 내 딸과 결혼하거라. 아, 그거 참 잘됐네요. 소년이 대답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소름 끼친다는 게 뭔지 말이에요. 그러자 성의 지하실에서 가득 찬 황금을 꺼내왔고 곧 성대한 결혼잔치가 열렸다. 젊은 왕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만족하게 살았지만 여전히 노상 말하는 것이었다. 나도 소름 한번 끼쳐봤으면, 나도 소름 한번 끼쳐봤으면. 이 말을 듣기가 지겨워진 공주는 마침내 시녀와 의논했다. 시녀가 말했다. 제가 도와드리지요. 소름 끼친다는 게 뭔지 반드시 아시게 될 겁니다. 시녀는 마당을 흐르는 개울로 나가 미꾸라지를 양동이 가득 잡았다. 그리고 밤이 되어 젊은 왕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공주가 이불을 걷어차고 차가운 물과 미꾸라지가 가득 찬 양동이를 잠든 남편의 몸에 쏴 하고 쏟아부었다. 작은 물고기들이 온통 그의 침대와 옷 속에서 퍼덕거렸다. 젊은 왕이 벌떡 일어나 외쳐대기 시작했다. 아, 소름 끼쳐. 아, 소름 끼쳐. 여보, 아, 이제 알겠어. 소름 끼친다는 게 뭔지 알겠다고.